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 개인의 성향과 진학 전략,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사실 좀 다르게 조언을 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 좀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큰 틀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학생 개인의 특성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데요. 학생의 진학 목표와 교과, 각 과목별 주요 교과 준비 정도, 그 다음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한 몇 학년까지는 어떤 과목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현재 무슨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계획을 사실 먼저 잡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이 개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학습 습관, 어, 생활 관리 태도 면에 있어서의 조언도 드리는데요. 사실 이 태도와 습관이 좋아야 실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습관과 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을 때는 습관을 개선하고 공부 방법을 보완하는 시간까지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공부를 할 때 수학 개념 정리나 기본 공식은 잘 암기를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숙제 내주면 문제만 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진도는 나갈 텐데, 개념 정리와 기본 공식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거의 없다면, 사실 실력 향상에 한계가 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한 오답 처리를, 이제 후속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이제 놓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학 개념 정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학 개념 정리를 꼭 하라고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뭐 오답을 놓치는 친구들은 그 학원에서 오답 관리하는 시스템을 물어보고 그 부분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어떻게 잡아 나갈지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이렇게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똑같이 진도를 나가더라도 이거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학원 선생님이 시키든 안 시키든 스스로 다져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아무래도 더 소요되겠죠. 내가 수학 문제집 3장을 푸는데 대략 평상시엔 얼마 정도 걸렸다. 이게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나 뭐 그 오답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걸 생각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완을 해야 공부 습관이나 방법까지 이렇게 고려해서 자기 공부 시간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있고 계획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른들의 부분적인 조언,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게 요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사실 이제 자기 공부 방법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 놓치고 있다가 고등학교 가서 후회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점검을 이런 식으로 받아보시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점검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위권 중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하여 진로 탐색을 위한 시간 투자가 더 필요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진로 관련 비교과 독서, 에세이 훈련도 따로 저는 잡는 편이고요. 이제 저희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따로 시키는 편이고, 물론 이제 이런 걸 할 겨를이 없거나 또는 정시형 아이들 있어요. 정시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나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점검하고 본인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제 평균 한 1년에서 3년 정도의 큰 방향을 잡은 후에 이제 올해 1년 계획을 이제 세부적으로 세우는 거죠. 이때는 또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학기 중, 시험 기간, 방학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주고요. 각 학년별로 또 개인적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의대 간다던가 뭐 이런 친구들 아이마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영어, 수학, 독서, 또 가끔 과학이 필요한 학생들 이렇게 주요 과목 중심으로 나눠서 1년 동안 그 시기별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지 이렇게 방향을 잡아줍니다. 또는 그 방향대로 실천할 수 있게 이제 학원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상위권 학생들 또는 정보력이 강하신 부모님들 중에서 일부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잡아서 아이랑 추진하고 계신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아이의 준비 상태와 잘 맞지 않는다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인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학기 중인데요. 학기 중에 사실 세 가지 정도의 공부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학교 숙제, 그 다음에 학원 숙제, 그리고 기타 개인적으로 자기가 보완해야 되는 진도들 있죠. 뭐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행이라든지 뭐 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 나가는 진도만으로는 수능 준비가 조금 부족함이 대부분 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배정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학교 숙제, 학원 숙제, 기타 개인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진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되고 이 세 가지만 사실 제대로 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이게 밀리지 않도록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학교 숙제나 학원 숙제는 그 큰 틀이 이미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요일별로 자기가 뭘 해야 할지 금방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건 우리가 이제 예상해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어느 정도 비워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기 중에는 플래너 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필요가 없어요. 플래너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체계적으로 잘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계획을 짜는데 너무 불필요하게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래너 성격보다는 물론 계획을 어느 정도 세우기는 하지만 그 시간이 별로 오래 안 걸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주로 그 시간 가계부, 데일리 레포트처럼 본인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기록하게 하는 걸 중점적으로 시킵니다. 뭐 이거는 학기 중이든 뭐 내신 기간이든 방학 중이든 똑같은데 학생들이 자기가 실제 하루 동안에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는지 작성을 하다 보면 스스로 점검이 되고 반성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또 보완을 할 방법들도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플래너 짜는데, 이제 계획 세우는데 너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예, 그리고 실제로 계획을 어느 정도 짜놔도 학교 선생님들 과제가 어떤 식으로 쏟아질지, 또 어느 시기 집중될지 우리가 좀 완벽하게 예상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요. 특히 학생부 관리하는 친구들은 더 그런 부분들이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뭐 학교 과제가 어떤 과목의 발표 과제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화요일 날 받았는데 주말까지 끝내야지. 하지만 실제 그 과제가 조금 더 연장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특히 팀 과제인 경우에는 친구들과 스케줄이나 이런 부분들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계획을 너무 좀 짜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봐야 실제 닥쳤을 때 내 생각대로 일정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기 중에 계획은 최대한 그 시기에 꼭 해야 될 가장 필수적인 학교 공부, 학원 숙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공부 요 세 가지 틀을 최대한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지킬 수 있는 계획 정도 그 정도만 사실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내신 준비 기간인데요. 중학생 경우는 내신 준비 기간을 2주, 고등학생은 3, 4주 정도 확보하라고 하는데요. 중학생 내신 대비를 한 달 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중학교 심화나 고등학교 선행 진도를 빼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신 준비 시간 너무 많이 뺏기다 보니까.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대비는 2주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 대비를 2주 안에 몰입감 있게 준비하지 못한다면 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고등학교 내신 대비할 공부 체력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제가 2주 잡고 연습을 그렇게 하라고 해요.
2주는 그 고등선행 나가던 학원 진도 다 중단하고 그 기간 내신 대비에 몰입해서 하면 됩니다. 사실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일주일, 심지어 3일 준비한 친구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중학생은 시험 대비 2주, 고등학생은 3, 4주를 잡고 이제 자기가 이제는 스스로 계획을 짜오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뭘 할지.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하라라는 매뉴얼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요거는 좀 길기도 하고 저희 요 관련해서 PDF 파일을 저희가 따로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그 영상 아래 링크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세요. 어, 아이마다 사실 그 학원 스케줄이 다 있어서 그 시간을 고려해서 자기가 직접 요일별 숙제, 스스로 암기 계획을 이렇게 짜오도록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크게 간섭은 하진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계획을 이제 큰 틀에선 당연히 노하우를 가르쳐 주지만 실제로 본인이 세부적인 것들은 본인 상황에 맞게끔 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짜게 하고 이제 그걸 자기가 세운 계획을 실천을 해보게끔 해요.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조금 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왕 시행착오를 할 거면 고등학교 때는 사실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특히 이제 중학교 때 스스로 계획을 짜서 실천을 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께 질문도 하고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길 권합니다. 그래서 사실 늦어도 중학교 1학년 때는 혼자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게 시켜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상위권 중학생 정도면 솔직히 중학교 내신 대비를 학원에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하라 하거든요. 가끔 학원에 국영수사가 다 시험 대비 맡기셨던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내신 대비를 이제 시키려고 하면 내신 망칠까봐 막 불안해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시킬만 하니까 시키는 거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켜보시면 사실 그 학년에 맞는 내신 대비는 그 나이 또래 아이가 할 수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도 자기가 소화를 못하면 사실 그건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시켜보시고 안 되면 질문 주세요. 그리고 막상 대부분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처음 한 번만 잘 지켜봐주고 잘 해내면 다음 시험부터는 전 사실 그냥 맡기거든요. 아이들이 다 스스로 해냅니다. 가끔 이제 심리적으로 느슨해지려고 할 때, 그럴 때 왜 그런지 알아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 그 정도로 도와줍니다. 보통 하다가 처음엔 체력적으로 힘들어 하기도 하고, 공부라는 게 외로운 싸움이다 보니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생각보다 본인은 노력하는데 성적이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조급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이 고민이 무엇인지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다 잡아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학교 내신 대비를 혹시 혼자 못할 정도면 사실 학습 관리 스킬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본인의 의지가 없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아이의 학업 의지가 약한 이유를 따로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그동안의 관계,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어떤 인간관계에서는 소통 과정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또 원인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아이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생각이 정리되고 학생이 학업에 대한 의지가 형성될 수 있는지 사실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학습 전략에 들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세 번째 이제 방학 기간인데요. 사실 학교 가지 않고 학생들이 그동안 바빠서 하지 못했던 부족했던 공부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학업 성취와 목표에 따라서 방학 동안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사실 이 시기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잡는 게 좋습니다. 플래너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실 각 과목 베테랑 강사분들께 학생들이 현재 학업 성취와 진학 목표에 따라서 이번 방학 때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의논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상위권 고등학생들 경우에는
중학교 때 선행, 심화, 주요 과목 다 끝내고 올라온 애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이 친구들은 다 했다고 어떤 경우에는 그 과목을 뭐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정도로 비중을 확 줄여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또 까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잊지 않을 정도로 복습 기획을 좀 잘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영어 같은 경우에도 좀 어린 시절에 다 떼고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영어를 아예 놓으면 좀 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비중을 내가 부족한 과목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뿐이지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아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않을 정도의 어떤 시간 투자는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선행과 심화를 충분히 하지 않고 고등학교 이제 입학한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당장 이제 다음 학기 발등에 불을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 내신 또는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은 그에 맞게 진도 계획과 공부 양까지 그 앞서 케이스보다 좀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고등부 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두루두루 경험을 많이 하신 아주 베테랑 강사분이나 원장님들 아니면 사실 방향을 잡아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도 컨설팅 할 때 이 주요 과목 베테랑 원장님 강사분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 모르시고 어머님들이 이제 아버님들이 임의로 옛날 생각하시고 이렇게 방향 잡으신 경우도 되게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해서 물론 방향을 잘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좀 잘못 잡으시는 경우들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좀 점검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운이 좋게 사교육 강사분과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 강사분과 방향을 잘 잡고 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방학 때 과목별로 끝내야 되는 상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주간 또는 요일별로 본인이 자기 공부 시간을 잘 확보할 수 있는지 이제 계획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는 정도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 3년 이내의 큰 틀을 뭐 1년에서 3년 정도의 큰 틀을 잡고 1년 계획을 상세히 세웁니다. 이제 1년 계획에서는 학기 중 방학, 시험 기간 이렇게 나눠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학교, 학원 과제, 그리고 부족한 개인 공부에 대한 계획을 잡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목별로 베테랑 전문 강사분들께 조언을 받고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아이들은 조언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저희는 사실 직업이고 일이다 보니 사실 아이들에 대한 판단이 좀 빨리 일어나는데 또 그만큼 정확도도 높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제 집에서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이게 좀 사교육 도움 없이 혼자서 공부 방향을 잡아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그 정기적으로 현재의 아이 공부에 문제가 없는지 좀 점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원이나 뭐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저는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비용 면에서 학원 같은 경우는 사실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이제 학원마다 상담의 목적이나 강사나 원장님들의 경력에 따라서 약간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학원 상담을 받으실 경우에는 가능하면 여러 곳을 받으시길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여러 군데 상담받고 아이의 실력이나 공부 방법, 그리고 아이의 현재 위치,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점검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제 그 해결 방법 차원에서 공부 계획을 따로 잡으셔야 돼요. 이제 그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진짜 이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부모님들 중에 똑똑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똑똑한 거랑 자식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랑은 사실 달라요. 강사들도 그렇잖아요. 다르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그래도 강사들은 현직에 있지만 부모님들은 이제 과거 옛날에 이제 본인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정보력이 좋으신 어머니들 중에서도 사실 이제 지금 요즘의 입시 트렌드가 옛날과 다르다 보니까 잘 모르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해석을 잘 하지 못하신 상황에서 사실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경우들 저는 사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후회하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꼭 점검을 저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점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대신 발품을 많이 팔아야죠. 그런 경우는. 발품을 많이 팔던가 아니면 발품을 팔기에는 내가 시간과 이제 여력이 안 된다 하면 이제 비용을 들여서 이제 유료로 컨설팅 회사나 이게 조금 이제 좀 그런 규모가 되는 학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으시는 것도 저는 좀 방향을 잘 잡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면 그 학부모님이나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 공교육이나 사교육 쪽에 계신 분들 꽤 많이 뵙게 되거든요. 이제 그럼 이제 일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다 잘 아실 것 같지만 실제 직업이 부모님 직업이 그런 쪽에 계신다 하더라도 방향을 다 잘 잡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은근히 또 잘못 잡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자식이잖아요. 그 아이들 가르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자식이라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녀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기 때문에 소통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또 사교육 종사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가르치는 과목의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뭐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사실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이나 강사 선택부터 아이의 학습 수준을 정확하게 모든 과목에서 다 판단을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지역 학군 수준은 알더라도 특히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좀 지역 학군이 이제 좀 진학적으로 정보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사실 좀 이제 정보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대입에 필요한 전국적인 기준으로 아이의 상황을 점검하는 건 이런 경우에는 사교육 종사자분들이 경험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이런 교육 쪽에 계신 직업군들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사실 좀 방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꼭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제가 이렇게 컨설팅 하다 보면 진짜 알아듣는 게 굉장히 빠르세요. 확실히.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이해가 굉장히 빠르십니다. 그래서 점검 받으시면 훨씬 더 자녀분들을 더 잘 지도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어른들의 역할은요. 아이를 특정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기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공부를 할 수 있어야 원하는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네, 그래서 학습 관리를 이제 도와주시더라도 아이들을 정말 도와주는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나머지는 아이가 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컨설팅을 이렇게 제가 오래 한 학생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사실 제가 잔소리를 거의 안 하거든요. 애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진짜 간간히 점검하고 본인이 막히는 일이 있을 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제가 도와주고요.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와서 쭉 보고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성숙해지는 거 보면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을 통해서 이런 보람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